안녕하세요. 에티 유튜버 궁금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에티하지 않아지는 중입니다. 운동 접고 맨날 치킨만 달고 살았더니 뱃살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맛있는 치킨집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광고 아닙니다. 광고는 맞는데 치킨 광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삼성의 또 다른 혁신 갤럭시 S25 엣지 143만원 주고 구입했는데요. 인간은 점점 살쪄가고 있는데 스마트폰은 다이어트 하고 있는 걸 보니 어쩐지 슬퍼지는 마음이었지만 리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닝의 새로운 유리 세라믹 투 글라스가 탑재되었기 때문입니다. 25울트라 유리에서 반사방지 코팅만 제거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같은 유리가 맞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겸사겸사 기존 스마트폰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아보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무게는 162g, 25울트라와 비교했을 때 무게는 약 25% 더 가볍고 두께는 약 30% 얇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크게 얇아졌기 때문에 가벼운 무게는 더 크게 체감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지만 얇아진 프레임에 비해 그리 얇아지지 않은 렌즈 두께는 끝난 줄로만 알았던 카톡2의 전쟁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렌즈링의 형태도 달라졌는데요. 탈부착이 가능했던 지난 25울트라의 렌즈링에 비해 단단하게 고정되어 떨어지지 않는 모습, 저의 과거 영상들이 삼성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프레임을 확인해보면 티타늄 프레임이 적용된 울트라와 동일한 표면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긁어봤을 때 경도 4번에서 미세 스크래치가 발생하고 5번에서 조금 더 깊은 스크래치가 발생하는 모습과 칼로 긁히는 모습이 이전 울트라와 비슷하다는 것을 통해 같은 티타늄 소재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어째서인지 버튼 부분에 긁히는 모습이 프레임과 다른 걸 보면 모든 부분이 동일한 소재로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 어떤 이유로 차이가 발생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외관상 큰 차이는 없었고 질감도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럼 어떻겠냐는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스마트폰 유리에 집착하는 이유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폰 사용의 시대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인데요. 스마트폰이 얇아졌다고 하더라도 끔살대는 구간은 없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 얇아진 두께만큼 잘 휘어지지 않을까도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검증했고 굉장히 튼튼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직접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한번 구부려 봤습니다. 젖 먹던 힘을 다해 구부렸을 때 멀쩡한 모습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자존심 상한다는 사실을 방금 알았는데요. 계속해서 도전해보니 미세하게 휜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이걸 휘었다고 말하기에도 조금 애매하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 이것밖에 아니어서 조금 더 획기적인 방법으로도 확인해봤는데요. 상했던 자존심은 돌아오지 않았고 프레임은 멀쩡했고 자괴감만 들었기 때문에 그냥 튼튼하다고 생각하고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스마트폰이 튼튼한 만큼 개인정보 역시 튼튼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서프샤크로부터 제작 지원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서프샤크 VPN은 여러분의 인터넷 활동을 암호화하고 사용자가 무엇을 하는지 모니터링하거나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프라이버시를 튼튼하게 보호해줍니다. 보안으로부터 취약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에 접속하더라도 더 이상 해킹으로부터 불안해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죠. 전세계 100개국 자유롭게 나라 위치 변경이 가능하고 3200개 이상 서버를 보유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제한되어 있는 사이트 접속도 가능하고요. 사용자의 위치를 해외로 이동시켜주고 빠른 속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볼 수 없던 원하는 컨텐츠를 끊김없이 시청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커피 한 잔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무제한 기기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 역시 서프샤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장점이라 볼 수 있는 부분. 사용하다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30일 내로 100%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사용해보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궁금하기와 함께라면 4개월 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댓글에 있는 서프샤크.com 큐리어스하기로 접속하시거나 결제 시 쿠폰코드 큐리어스하기 입력하시고 서프샤크를 4개월 더 이용해보세요. 서프샤크 VPN. 이번 25엣지는 더 효율적인 열분산을 위해
방열 시스템도 강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강화된 건지 알아보기 위해 스마트폰을 과부하시킨 상태로 25V와 비교해보니 초반에 열이 더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제어가 시작되면서 유지되는 온도는 큰 차이 없는 모습. 디스플레이 쪽 온도도 확인해보면 최대 온도는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최대 온도가 나타나는 지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건 지난 24V라도 동일했던 부분으로 디스플레이로 쉽게 전달되지 못하고 프레임으로 빠져나오던 열이 디스플레이 쪽으로 빠르게 전달되면서 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 디스플레이로 열을 분산시키는 역할은 베이퍼 챔버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강화된 방열 시스템은 베이퍼 챔버로 열을 더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구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있는 부분은 45W가 아닌 25W 초고속 충전만 지원한다는 부분인데요. 충전기를 연결했을 때 15W 고속 충전과 25W 초고속 충전, 그 중간쯤 어딘가에 있는 모습은 초고속 충전을 지원한다기보단 초고속 충전을 지원한다고 보는 편이 조금 더 맞는 것 같다는 느낌. 하지만 강화된 방열 설계로 인해서인지 같은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G 플립 6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충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더 빠른 충전도 무리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충전 속도가 낮게 유지되는 이유는 15W 무선 충전과의 갭 차이를 줄이기 위한 삼성의 큰 그림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G2 충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었는데요. G2 레디의 경우 케이스에 내장된 자석을 이용해서 마그네틱 정렬이 인식되어야 정상적인 G2 규격이 나타나는데 완벽하게 정렬되지 않는 경우 G2 규격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인식되더라도 바로 차단되어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G2 충전을 목적으로 케이스를 구매하실 분들이라면 G2를 정상적으로 지원하는 케이스가 맞는지 확인하고 구입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저는 다음에 G2 인증 받고 나면 그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크래치 테스트. 강한 힘으로 긁어봤을 때 6번에서 표시되는 모습으로 지난번에 알아봤던 고릴라 모토와 유사하고 애플 세라믹 실드와도 비슷하다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주가량 사용했을 때 표시되는 미세한 파임 자국들과 비슷한 스크래치 내성을 보여주던 아이폰 세라믹 글래스의 상태를 바라봤을 때 굳이 더 사용해보지 않더라도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충분히 예상된다는 느낌. 신기하다고 느꼈던 부분으로는 더 낮은 스크래치 내성을 보여주던 옛날 고릴라 글라스, 메인폰은 아니지만 3년 가까이 생폰으로 사용하고 있는 22Ultra에서 어째서인지 유리파임 흔적이 덜하다는 부분이었는데요. 자잘한 미세 스크래치가 많이 발생한 걸 보면 스크래치 내성이 더 높은 건 아닌데 어떤 이유로 스크래치 내성이 더 낮은 유리에 파임 현상이 더 적게 발생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유리보다 미세하게 높게 올라와 있는 프레임의 구조가 스크래치 발생 빈도를 줄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케이스 하나만 끼더라도 스크래치 예방에 크게 도움될 수 있다는 의미로 제가 기다리던 생폰의 시대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릴라 하머에 비해 얼마나 튼튼한지도 궁금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에서 파손되는지 한번 부숴봤습니다. (25V) 유리와 비교했을 때 약 10에서 20% 더 낮은 수치에서 파손되는 모습으로 정면 부분은 고릴라 하머2에 비해 더 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모서리 부분을 확인해보면 오히려 더 튼튼해진 모습으로 모서리 강화에 점점 몰빵해가던 고릴라 빅터스 유리의 발전 과정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때 모서리 충격이 먼저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파손으로부터 더 안전할 수 있겠다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신기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후면 유리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어째서인지 같은 유리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약해진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어째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건지는 이따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 부분은 충격에 가장 쉽게 노출되는 상단 렌즈가 가장 튼튼한 모습입니다. 이쁘죠?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해소되고 가슴은 찢어지는 순간입니다. 문에는 언박싱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품을 알아보며 느낀 여러가지 의문점들 중 열어봐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25엣지는 최고의 스승님이 될 것입니다. 애플에서도 조만간 얇은 스마트폰이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슬림한 스마트폰이 대세가 되는 시점에서 미리 공부해두면 더 맛있게 조질 수 있기보다는 브랜드가 어떤 방식으로 고민하고 만들어갈지 알아보는 과정이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모두 열어본 뒤 가장 궁금했던 유리부터 알아보기 위해 디스플레이 유리 파편을 떼어내준 뒤 붙어있던 접착제를 제거해주고 두께를 확인해보면 0.48mm로 반사방지 코팅이 포함된 고릴라 아머보다 얇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궁금한 마음에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보니 반사방지 코팅이 포함된 울트라 유리보다 얇은 이유는 반사방지 코팅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봤던 유리들 중 고릴라 아머와 세라믹 클래스의 스크래치 내성이 가장 좋았지만 가장 튼튼했던 유리는 역시 빅더스트 유리인데요. 같은 빅더스트 유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약해진 건지 확인해보니 내구성에 살짝 타협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얇게 만들겠다는 브랜드 의지를 느낄 수 있었고, 높아지는 경도로 약해지는 유리가 더 튼튼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의 튼튼했던 유리가 약해지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화되었다는 방열석에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25V라도 분해한 뒤 한번 비교해봤는데요. 울트라의 경우 칩셋에서 발생하는 열이 내부 알루미늄 프레임을 거쳐 베이퍼 챔버로 전달되도록 되어 있는 데 비해 25H는 내부 프레임에 홈을 만들어 프레임을 거치지 않고 베이퍼 챔버로 바로 전달되어 조금 더 얇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 디스플레이로 온도가 더 빠르게 전달된 것 같다는 느낌, 칩셋에서 발생하는 열이 더 쉽게 전달되도록 써멀 그리스도 발라져 있는데 경도는 2번이었습니다. 내부에도 써멀 그리스가 발라져 있습니다. 신기하죠? 구경 다 했으니까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열을 분산시키기 위한 베이퍼 챔버에서 역시 얇은 두께를 만들기 위한 고민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얇아졌기 때문인지 지난번 확인했던 뿌슝하고 부풀어 오르던 베이퍼 챔버를 구경할 수 없어 조금 아쉬운 마음이었습니다. 메인 PCB, 내부 프레임, 배터리와 같은 주요 부품들의 두께를 얇게 만들어 슬림한 스마트폰을 완성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렌즈 주변의 금속 카우징까지는 얇게 만들었지만 렌즈 두께 자체는 얇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얇아지더라도 카톡티는 줄이기 좀 힘들겠다는 느낌. 카메라 테스트는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손떨방 성능은 다른 분들 리뷰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떨어지지 않았던 카메라 테두리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봤는데요. 내부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철제 구조물을 바라보며 지난 리뷰 영상들이 삼성의 무궁한 발전에 도움되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뿌듯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초대장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즈니스로 끊어주시면 더 감사하겠... 얇은 게임에도 불구하고 휘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외부 티타늄 프레임이 굉장히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문득 내부 프레임도 티타늄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적당히 유연한 것도 충격 보호를 위해 괜찮을 것 같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열 관리가 잘 되고 유연성 좋은 알루미늄을 유지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 이번 제품이 출시되고 난 뒤 갤럭시 G2 관련 제품 리뷰 요청이 많이 있는데 저도 리뷰하고 싶지만 삼성이 준비 중이기 때문에 준비가 완료되고 나면 저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삼성의 새로운 혁신 갤럭시 S25H 디스플레이 탑재된 세라믹 투유리는 반사방지 코팅이 적용된 고릴라 아머에 비해 반사방지 코팅만큼 얇아졌지만 강화 방식은 다르게 적용된 새로운 유리라는 느낌. 후면 유리, 빅더스트 유리 강도가 높아먹은 건 조금 슬프다는 마음이었지만 폰 자체가 가볍고 충분히 튼튼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고요. G2 인증 울트라로 존버했지만 2주가량 사용했을 때 얇은 두께가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다음 스마트폰은 G2 인증 엣지 모델로 존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함께 리뷰하며 배워가는 성장형 유튜버 궁금하기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